인류 최초의 제국, 아카드. 이미 내부에서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반란, 가뭄, 그리고 무너지는 질서. 그리고 마지막 바람이 불었다. 자, 저번 편에서 기억하시죠? 사르곤이 나타나서 루갈자게시를 무릎 꿇렸고 아카드라는 새 수도를 세우고 총독 심고 딸 배치하고 언어 통일하고 도량형 통일하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제국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나람씨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선언했죠. 사방의 왕, 동서남북 전 방향의 왕.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진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신이라고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 생각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역사는 항상 이 순간을 가만두지 않아요. 제일 잘 나간다 싶을 때. 그때가 무너지기 딱 좋은 순간이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국, 아카드. 어떻게 사라졌는가? 우선 아카드 제국이 얼마나 갔는지부터 짚고 갈게요. 사르곤이 기원전 2334년에 제국을 세웠고 완전히 붕괴한 건 기원전 2154년, 약 180년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조선이 518년 갔으니까 헐, 이거밖에 안 돼?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인류가 이 정도 규모의 나라를 유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최초의 제국이 180년을 갔다는 게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교과서에는 보통 이렇게 나오죠. 구티인이 쳐들어와서 멸망했다. 그럼 구티인이 누구냐? 자그로스 산맥에서 내려온 유목민족인데 한마디로 야만인들이 문명을 부쉈다는 이야기. 근데 오늘은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맞고 얼마나 틀렸는지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야만인이 문명 부쉈다는 얘기 듣기 좋은 서사긴 허지. 맞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야만인이 너무 강했다. 이게 훨씬 납득하기 좋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 아카드 붕괴에는 크게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는 제국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둘째는 하늘이 내린 재앙, 기후변화. 셋째가 바로 구티인의 침략. 이 셋이 동시에 터진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국 자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사르곤이 제국을 만들 때 쓴 방법 기억하십니까? 총독을 심었었잖아요. 기존 수메르 도시들의 아카드인 총독을 파견해서 너희 행정은 너희가 해도 되는데 꼭대기는 내 사람이다. 이게 처음에는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기존 시스템을 살려두면서 꼭대기만 교체하는 방식.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수메르 도시들은 수천 년 된 자기만의 신전이 있고 자기만의 귀족이 있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아카드인 총독이 와서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하면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내는 척 하다가 중앙 권력의 연결고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란인가요? 그렇죠. 사르곤 죽고 나서 아들 리무시가 즉위했는데 즉위하자마자 수메르 도시들이 동시다발로 들고 일어났어요. 우마, 라가시, 아답 다 기억하십니까? 저번에 나온 도시들이죠. 하지만 리무시가 또다시 군대로 다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도시의 땅을 빼앗아서 아카드인 지지자들한테 나눠줬어요. 효과가 있었냐? 당연히 효과가 있었죠. 땅이 곧 권력인데 지지자들에게 권력을 나눠준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리무시 본인이 궁정에서 암살당합니다. 외부 적이 아니라 안에서 찔렸어요. 배신이네. 예, 기록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왜 죽였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학자들도 여러 가능성을 놓고 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반란으로 권력을 잃은 세력이 직접 군사로는 못 이기니까 궁정 내부 인물을 매수해서 암살을 했을 가능성.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죠. 역사에서 자주 나오는 방식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왕이 죽었으면 보통은 제국이 흔들려야 하잖아요. 그러나 아카드는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권력이 아카드를 지지하는 집단에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무시가 반란을 진압하면서 자기 편에게 토지와 권력을 나눠줬다고 했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제국이 유지되는 게 곧 자기 이익이에요. 그래서 왕은 죽었는데 체제는 유지됩니다. 그럼 충성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죠. 이 제국은 이제 왕 개인에 대한 충성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 체제가 유지돼야 내가 산다. 이걸로 버티는 구조가 된 겁니다. 사실은 각자 살려고 붙어 있는 거네. 맞습니다. 그래서 왕이 바뀌어도 제국은 계속 돌아갑니다. 리무시 다음 왕 마니시투슈. 형제가 이어받아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건 안정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의해 버티고 있는 상태에 가깝죠. 그런데 나람신 때 이게 한 번 더 터집니다. 왜 또 반란이 일어났냐? 리무시 때 한 번 정리를 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때의 방식은 반란을 없앤 게 아니라 군사력으로 눌러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이유로 터진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요. 첫째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아카드 제국은 각 도시 위에 올라앉은 형태였다고 했잖아요. 우마, 라가시, 아답 이 도시들은 원래 독립된 세계였습니다. 자기 신이 있고 자기 귀족이 있고 자기 질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아카드 왕이 올라타 있는 구조입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들고 일어나는 구조예요. 원래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회만 보면 되찾으려 하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하고 힘으로 눌러놓은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권력 승계의 문제입니다. 사르곤, 리무시, 마니시투슈에 이은 나람신까지 왕조는 이어졌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안정된 계승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리무시는 암살을 당했고 그 다음 왕으로 넘어갔죠. 이 과정 자체가 이 제국 완전히 단단한 거 맞아? 이런 신호를 주는 거예요. 한번 흔들렸다는 걸 다 알아버린 거예요. 셋째로 아직 제국이 완전히 하나로 묶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제국인데 속은 아직 여러 개의 이해관계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 각자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람신 때 반란은 한 집단이 아니라 여러 도시가 동시에 들고 일어나는 연합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록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사방에서 왕들이 일어났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지역 권력자들이 동시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걸 나람신이 직접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하나씩 진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시기 왕들은 수도에 앉아서 명령만 내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나가서 싸워요. 그리고 나람신은 실제로 굉장히 강력한 군사적 성과를 남긴 왕이에요. 반란을 결국 전부 진압합니다. 이기긴 다 이긴 거네. 이기긴 이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거든요. 오늘 진압하면 내일 또 터질 수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나람신이 선택을 한 거예요. 군사력 말고 다른 방식으로 제국을 묶어야겠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꺼낸 카드가 신격화.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신이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냐? 이전에는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건 정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게 됩니다. 아, 급이 달라지네.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람신은 실제로 왕관 대신 뿔 달린 관을 쓰고 신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이건 메소포타미아에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게 효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반란을 억제하는데 강력한 명분이 되니까요. 근데 왜 단기적이에요? 이 선택에는 대가가 있었거든요. 기존 질서랑 충돌합니다. 특히 신전 세력. 원래 구조는 이랬어요.
왕은 신의 대리인이고 신전은 신을 모시는 곳. 근데 나람신은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나는 신이다. 이렇게 되면 신전은 더 이상 권위의 중심이 아닙니다. 밥그릇 뺏긴 거네. 그렇죠. 수천 년 동안 유지되던 종교 권력 구조가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쓰인 문헌에서는 나람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카드의 저주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나람신이 신의 성소를 파괴하는 신성 모독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신의 분노를 받아 제국이 멸망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게 이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전 쪽이겠네요. 그렇죠. 자기 권력이 흔들린 쪽에서 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해석이 섞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어요. 그럼 이제 기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이게 이 이야기에서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기원전 2200년경 전 지구적으로 갑작스러운 건조화가 일어납니다. 학자들이 이걸 4.2km 이벤트라고 불러요. 지금으로부터 약 4200년 전에 일어난 기후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기후변화가 그때도 있었어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인 거지만 있었습니다. 지구는 원래 이런 주기가 있거든요. 갑자기 건조해지는 시기. 5만만 해저 퇴적물을 분석해보면 기원전 2200년경을 기점으로 먼지 성분이 평소보다 2배에서 5배 늘었어요. 뭔 뜻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본토에 식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풀이 없어지면 흙이 먼지가 돼서 바람에 날리고 그 먼지가 바다까지 날아간 거예요. 이란 동굴에서 분석한 석순도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터키의 반호수 수위가 이 시기에 30m에서 60m 급격히 내려갔어요.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강 원류의 강수량이 20에서 30% 줄었다는 뜻입니다. 비가 안 왔다는 거잖아. 그렇죠.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카드 제국의 북부 지역, 지금의 시리아 하브르 평원. 여기가 제국의 곡창지대였거든요. 비에 의존한 반농사 지역이었는데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죠. 맞아요. 텔레일란이라는 도시 유적이 있는데 기원전 2200년경에 도시 인구의 99%가 사라졌어요. 버려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짐 싸고 떠난 거예요. 밭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이 도시를 발굴했더니 사람이 살던 흔적 위에 두꺼운 먼지층이 쌓여 있었어요. 불에 탄 흔적이 아닙니다. 그냥 먼지, 아무도 없는 폐허에 먼지만 쌓인 거예요. 전쟁으로 부서진 게 아니라 그냥 텅 비어버린 겁니다. 전쟁보다 그게 더 무섭구만. 그렇죠. 적이 없는데도 도시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남쪽도 다를 바 없었어요. 아카드 제국 남부는 관계 농업 지역이었는데 오랫동안 물을 너무 많이 댔더니 토양 염분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모세관 현상이라고 땅 아래 지하수가 위로 올라오면서 지표면에 소금기를 남기는 거예요. 소금기 있는 땅에서 밀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요. 그래서 밀 대신 소금에 좀 더 강한 보리만 남게 되는데 그것도 점점 수확량이 줄어들었어요. 농사가 안 되면 세금이 안 거치고 세금이 안 거치면 군대를 못 먹이고 군대를 못 먹이면 변방을 못 지키고 변방을 못 지키면 약탈에 취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티인이 등장합니다. 자그로스 산맥에서 내려온 집단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자기들이 직접 쓴 문자가 없거든요. 토기 양식도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유목이나 반유목 생활을 했고 부족 연맹체의 형태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사적으로는 산악 게릴라전에 능했어요. 아카드 정규군이 창 들고 방패 세우고 밀집 대형으로 싸운다면 구티인은 산에서 내려와서 치고 빠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문헌에는 구티인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짐승 같은 본능과 원숭이 같은 외모를 가진 자들, 이 땅의 일부가 아닌 자들, 완전히 야만인 취급이죠.
근데 이 묘사를 쓴 게 누군지 생각해 봐야 해요. 패배한 쪽에서 쓴 겁니다. 저놓고 저놈들은 원숭이 같은 야만인이었다고 쓰는 거예요. 그게 더 납득이 가거든요. 우리가 약해서 진 게 아니라 저들이 너무 야만적이었다. 그거 완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선거지면 뭔 핑계든 찾잖아요. 5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인간의 특성이죠. 그럼 구티인이 실제로는 뭐였냐? 최근 연구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구티인 때문에 아카드가 멸망한 게 아니라 이미 쓰러져 가던 아카드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은 거예요. 비유하자면 나무가 이미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바람이 한번 불었다고 해서 바람이 나무를 죽였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후 변화로 식량이 사라지고 세금이 안 거치고 지방 총독들이 제멋대로 굴고 내부에서 반란이 터지고 이 상황에서 구티인이 들어온 거예요. 튼튼한 제국이었다면 막았을 겁니다. 근데 이미 속이 텅 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구티는 그냥 문을 살짝 밀었는데 문이 부서진 거네. 비유가 정확합니다. 잠금 장치가 이미 고장난 문이었던 거죠. 샤르칼리 샤리, 나람신 이후 왕. 이 사람 이름을 풀어보면 재밌어요. 왕 중에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름값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현실은 그가 비문에 구티인의 왕 샤를라그를 포로로 잡았다고 새겼는데 이게 자랑처럼 쓰여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구티인이 이미 제국 심장부 근처까지 들어와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도 아카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구티인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샤르칼리 샤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수메르 왕 목록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 왕이었고 누가 왕이 아니었는가? 무정부 상태예요. 왕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시기가 수년간 이어졌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몇 년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된 겁니다. 역사에서 이후 두두, 슈트룰이라는 왕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제국을 다스린 게 아니라 수도 주변 조그만 구역만 겨우 통치하는 수준이었어요. 한때 이라크 전체에서 시리아, 이란까지 영향력을 뻗쳤던 제국이 마을 하나 크기로 쪼그라든 겁니다. 기원전 2154년 아카드 제국 공식 종료. 그럼 구티인은 이후에 뭘 했냐? 약 100년 동안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합니다. 이 시기를 흔히 암흑기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전부 파괴된 건 아니에요. 라가시라는 도시에 구데아라는 군주가 있었는데 구티인한테 조공 바치면서 자치를 유지했고 오히려 이 시기에 굉장히 수준 높은 예술과 건축물을 남겼어요. 구데아 석상이 루브르 박물관에 여러 점 있는데 정밀하고 아름다운 조각입니다. 수메르 문명이 구티인한테 완전히 짓눌린 게 아니라 살아남은 도시들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버텼던 거예요. 강한 놈 오면 머리 숙이고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는 거지. 그게 오래 사는 법이요. 5,000년 전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현대에 비춰볼 게 하나 있어요. 아카드 제국의 붕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요즘 이걸 왜 열심히 파냐면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4,200년 전에 기후변화 하나가 최강 제국을 무너뜨렸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냐? 아카드 제국의 문제가 뭐였냐면 성장을 위해 자원을 극도로 집중했는데 예상치 못한 기후 충격이 왔을 때 그걸 완충할 여유 자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공급망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니까 한 고리가 끊기면 전체가 도미노처럼 무너진 겁니다.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도 다를까요? 코로나 때 마스크 없어서 난리 났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구조가 완전히 비슷해요. 평상시에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위기가 오면 취약해지는 거예요. 아카드는 4,200년 전에 이미 그걸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 교훈을 배웠냐고 하면 솔직히 아직도 배우는 중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사르곤이 만든 제국이 무너졌을 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아카드 제국이 깔아놓은 것들, 언어, 도량형, 관료제, 행정 시스템 이게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구티인이 100년 지배하다가 물러나고 나서 우르 제3왕조가 다시 수메르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나오고 아카드 제국이 깔아놓은 인프라 위에서 그 다음 문명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제국이 만든 틀은 남았어요. 사르곤이 진짜 무서운 게 이겁니다. 본인이 죽고 제국이 무너지고 수도 아카드가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아직 발굴이 안 됐어요. 근데 그가 만든 시스템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 있는 겁니다. 관료제, 언어를 통한 통치, 도량형 통일.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쓰는 것들의 뿌리 어딘가에 4300년 전 그 사람이 있어요. 사라졌는데도 남아있는 거네. 그게 문명이 하는 일입니다. 몸은 사라져도 만들어 놓은 것은 남는 거예요. 아카드 제국의 붕괴. 후티인이 쳐들어와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라 셋이 겹쳤습니다. 과잉 확장된 제국의 구조적 문제. 기원전 2200년의 대가뭄.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제국에 치고 들어온 구티인. 문헌에는 야만인이 문명을 파괴했다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쓰러져 가던 제국에 마지막 바람이 한 번 분 것에 가까웠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쪽이 쓰기도 하고 패배한 쪽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둘 중 어느 쪽도 완전한 진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이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우루 제3왕조, 수메르의 마지막 부흥. 아카드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수메르가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